긴급 입수했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 정부지원 자금 중소벤처부가 국회에 추석 바로 직전에 제출했습니다. 무려 분량이 3,000페이지 분량이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소기업 정부지원 자금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한 1,000가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10가지나 한 20가지 정도가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가장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조차도 어떤 거는 난이도가 좀 한 보통의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금액도 한 5천만 원 전후부터 시작해서 크게 되면 한 1억 혹은 1억 내지 2, 3억 정도에 이르는 이런 예산들인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이 R&D 예산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로서는 이런 정보들을 분석하고 마땅히 경영에 접목시켜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 때문에 헷갈려서 오히려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대해서 인기 있는 무상정부 자금을 10가지를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이런 10가지는 제가 10여 년 동안 정부 지원 사업을 코칭 자문해 오면서 얻었던 경험에 근거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1번이라고 해서 지금 모든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뜨겁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지는 않고요.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년 합격 가이드북이 필요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영상을 전부 시청하시고 합격 가이드북을 신청해 주시면 우리 사장님들의 경영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 내용은 2025년 정부안을 근거로 긴급 제작했음을 밝혀드립니다. 혁신바우처 5천만 원인데 무상자금이에요. 시제품이나 해외 인증, 국내 인증, 특허,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같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참 좋은 예산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이것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위탁 제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매우 궁금할 텐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들한테 청신호죠. 올해 실패했거나 혹은 준비가 안 된 대표님들 꼭 기억하셔서 혁신바우처 도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스마트 공방 최근 한 4년 정도 아주 인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무상자금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자동화 기기와 더불어서 스마트 기술을 장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뭐 작게는 목공방, 밀키트 제조한 업체로부터 전통주 양조장, 다양한 건축자재 제조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조업이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해요.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위탁 제조업까지도 가능합니다.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연 이 사업은 살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이 뭐 100%, 200%가 아니라 작년 예산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수출 바우처입니다. 무상자금이 무려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인데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도전하는 거 괜찮습니다. 지원하기도 쉽고요. 심지어는 3천만 원은 해외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가능합니다. 즉 수출 준비 중이라면 도전이 가능한 항목이고요. 시제품, 국내 인증, 해외 인증, 특허, 뭐 홈페이지, 홍보 마케팅까지 이르기까지 제조혁신 바우처랑 수출 바우처는 그런 싱크로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수출 기업이라면,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모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 예산이 내년에도 살았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네,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는데 좋은 소식은 예산이 무려 15%나 증가된다는 점입니다. 청신호죠.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 굉장히 많이 어려운 와중에도 일단은
수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수출 바우처 예산이 15% 증가됐다는 사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하고 난 이유가 되겠죠. 청년 창업사관학교, 일명 청창사라고 하는데 1억 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사업화 자금이에요. 예비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 3년 이내의 사장님들 39세 이하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창업 공간부터 창업 교육, 창업 코칭, 사업비 지원, 심지어는 기술 지원, 제일 좋은 건 연계 지원이라는 데 있죠. 청창사. 그야말로 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년에는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는데 작년도 올해 예산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공정품질 R&D, 우리 제조업 사장님들한테 매우 좋죠. 금액이 작게는 5천만 원, 현장형 R&D가 5천만 원이고요. 혁신형 R&D는 금액이 좀 많아서 2억에서 최대 10억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공정품질 R&D는 중소기업 공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공정자동화, 지능화, 효율화 등 공정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개발 예산이에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쉽습니다. 폐지되지는 않지만 예산이 반토막 이상 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60% 삭감된다고 하니까 제조업 사장님, 제조 현장을 보유하고 스마트 팩토리나 또는 공정 품질을 기술 개발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장님들, 예산이 60% 삭감될 것으로 예측되니 거기에 발맞춰서 경영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아쉬운 대목이에요. 다음은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융자금인데 보조금과 달리 융자금인데도 집어넣은 것은 우리 혁신적인 창업 기업에 대해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 가장 인기 있는 정부 정책 자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개했습니다. 무려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은 기술 개발 사업화 자금과도 같이 사용이 되는데 60억 이내예요. 운전 자금 5억 원 이내인데 가장 핫한 거는 청년인 경우 1억 원이죠. 그런데 제조와 중점 지원인 그러한 대표님인 경우는 2억까지 지원되는 내용이죠. 중진공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도 비슷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지속되는데 예산이 무려 20%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내년에 자금 융자 프로그램 활용하시는 대표님들은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R&D, 디딤돌이라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고 전략형 팁스까지 이르는 이러한 기술개발 프로그램이에요. 이 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속되는데 예산이 10% 증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디딤돌은 30%가 무려 30%가 감소되고 전략형도 70%나 감소됩니다. 팁스는 40%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같은 창업성장 기술개발 R&D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증가됐지만 아주 작은 그 중소기업 디딤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무려 30%나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으로 보여지니 이 부분에 우리 사장님 유념하시고 경영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투자 혁신사업, 뿌리기업의 1억 원의 보조금과 융자로 1억 원을 매칭하는 프로그램인데 노동부의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까 확인해 보니까 아직 정보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폐지될 걸로도 추정이 되지만 만약에 폐지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지원 사업이었어요. 뿌리기업의 공정위험과 관련한 개선 사업에 1억 원이라는 보조금이 투입되는 어마무시한 건데 3년간 지속됐다가 4년차 어떻게 될까 귀추가 주목됩니다. 창업사업화, 창업 패키지로 통칭되는데 예창, 초창, 창업 도약 패키지 1억에서 3억 정도 되고 초격차, 창업 중심 대학 이렇게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예요. 무상자금이고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예산이 7% 증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초격차라고 하는 것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무려 30%가 증가되지만 창업 패키지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일반적인 우리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이 도전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15%는 감소됩니다. 그런데 창업 중심 대학은 15% 증가되니까 비슷한 걸로 예측되지만 어쨌든 창업 패키지는 좀 15% 감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념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R&D, 이 첨단 제조 5억부터 유연 생산 6억 이런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젝트는 폐지는 절대로 안 되고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이 무려 20%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분야에 우리 대표님들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개를 준비했는데 추가적으로 아쉬운 것 몇 개만 더 이렇게 방출하려고 합니다. 스마트 서비스 지원, 무상자금 5천만 원이고요. 서비스 기업이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대부분 제조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서비스 기업입니다. 빅데이터나 AI를 도입해서 신사업이나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만들어내는 지원 사업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 분야에 미처 좀 제대로 도전을 못했다면 내년에 이런 내용 준비해서 잘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협력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인데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약 13억입니다. 1억 원 민간 투자부터 시작해서 R&D 창업사업화 해외 마케팅 2억 원까지 후속까지 합친다면 포스트 팁스까지 5억 원이 되는 13억짜리 프로그램 어떻게 될까요? 예산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데이터 바우처, AI 가공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데이터 보유 기업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는 제조업, 온라인 유통 기업들, 과기부의 데이터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 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년 정부는 아직 입수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과기정통부에서 이 사업이 또 추가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정부 무상자금은 12월 말부터 1월 초에 최종 확정됩니다. 올해는 유난히 여야 간에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예산 확정이 좀 늦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예산이 늦어지긴 하겠지만 1월에서 3월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신청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은 무상자금별 합격 가이드를 집중적으로 기업꿀정보 채널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5년 정부 무상자금 합격 가이드북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대표님한테 제공할 테니까 관심 있는 대표님 반드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